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2020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윌리엄 해치콕과 아이오와 대학교의 안드레아 루앙그라스 그리고 라엘린 웹스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들은 67개국 142개 종목에서 5번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한 선수 413명의 사진을 수집했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수들의 얼굴 표정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하는 대신 얼굴 표정을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이모션트를 사용했다. 이번에도 결과는 유효했다. 금메달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웃었다. 하지만 동메달리스트들은 은메달리스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웃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객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음에도 은메달리스트들의 기분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나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의 사이클 도로 경기를 여러 번 봤다. 경기가 끝난 후 몇 분 안에 적어도의 위안과 했더라면 내 상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동메달리스트인 보르기니는 기쁨에 찬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전거에서 내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다가가 한 명씩 껴안았다. 엘리사 보르기니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들이 외쳤다. 한편 요한소는 남편과 무덤덤하게 있었고 아나운서들은 상향식 반사실적 서술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50m나 100m만 더 있었으면 선두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라고 추측했다. 그들은 그녀에게는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번 은메달에 그쳤습니다. 실제로 요한소는 2008년 올림픽에 나가 같은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다. 그녀는 다른 경주에서도 2위를 차지하는 바람에 사이클계에서는 그녀가 결코 반기지 않았던 별명인 실버 엠마로 불렸다. 그녀는 실버 엠마예요. 요한손의 엄마가 스웨덴 공영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나는 우리 딸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아이는 금메달을 원했어요. 점점점 했더라면. 고통의 역설과 역설의 고통. 적어도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든다. 최소한 메달을 땄잖아요. 막판에 몇 초를 남겨놓고 경기를 망친 바람에 시상대에 오르지 못한 그 미국 선수와는 달리 말이죠. 저는 승진은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해고당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는 위안과 위로를 건넨다. 반면에 했더라면은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다. 만약 2초만 더 일찍 추격을 시작했더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만약 몇 가지 업무만 더 맡았더라도 승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했더라면은 불편함과 고통을 안겨준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적어도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했더라면은 냉기보다 적어도의 온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도록 만들어졌다. 애벌레 스무디보다 초콜릿 컵케이크를 선호하고 세무 공무원의 감사를 받기보다는 연인과의 섹스를 선호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여러분은 브론즈 보르기니보다는 실버 엠마의 순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매일 일기를 쓰도록 요청하거나 무작위로 핑을 쳐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그들의 생각을 추적한 결과 삶에서 했더라면의 순간이 적어도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도 흔히 큰 차이로 말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하는 반사실적 서술의 80%는 했더라면이다. 다른 연구에서는 이 수치가 훨씬 더 높다. 가장 큰 예외는 재앙을 피한 경우다. 예를 들어 치명적인 쓰나미를 겪고 가까스로 탈출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들은 재난 이후 수개월 동안 했더라면보다 적어도를 10배 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겪은 것에 대해 슬퍼하지 않고 그, 그 상황에서 살아남은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어떤 의미에서 이는 동메달리스트들의 경험과도 같다. 그들은 올림픽 메달을 빼앗기는 훨씬 덜 극단적인 재앙을
피했다. 하지만 인간 존재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숙고할 때 했더라면을 훨씬 더 많이 떠올린다. 이것이 바로 우리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반사실적 사고에 관한 20년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 가지 기이한 현상이 드러난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 가운데 기분을 좋게 해주는 생각은 비교적 드물게 하는 반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생각은 지극히 자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모두 자기 파괴적인 마조히스트일까? 아니다. 적어도 우리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프로그램된 유기체다. 적어도 라는 반사실적 서술은 지금 당장의 감정은 지켜주지만 미래에 더 나은 결정을 내리거나 더 좋은 성과를 내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했더라면 이라는 반사실적 서술은 지금 당장은 우리의 감정을 악화시키지만 이후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준다. 이것이 핵심이다. 후회는 전형적인 상향식 반사실적 서술이다. 과학자들은 후회가 주는 힘의 원천이 전통적인 고통, 쾌락, 셈법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 후회의 목적은 우리의 기분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므로써 내일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던 것을 후회해요. 나는 피부색이 옅은 편이라 많은 사람이 피부색이 진한 우리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멕시코인인 줄 몰랐어요. 이제 내 인종과 유산을 포용하게 됐어요. 더 일찍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부끄럽습니다. 50세 여성 캘리포니아. 나는 7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에 그냥 헤어지지 않고 바람을 피운 것을 후회해요. 그가 나랑 계속 같이 지내기로 한 이후에도 다시 그렇게 행동했던 게 후회되네요. 29세 여성, 애리조나. 52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건 두려움에 떨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실패할까봐, 바보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했고, 그 결과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52세 남성, 남아프리카. 후회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이유.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다. 그래야 빛이 들어온다. 레너드 코헨.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구멍의 제1법칙에 익숙할 것이다. 구덩이에 빠진 자신을 발견하면 땅을 파는 일을 멈춰라. 그런데 어쩌면 당신은 이 법칙을 무시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종종 손실을 막고 전술을 바꾸는 대신 성산 없는 일에 계속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함으로써 나쁜 선택을 악화시킨다.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썼다는 이유로 가망 없는 프로젝트의 자금을 정액한다. 이미 수년을 바쳤다는 이유로 회복할 수 없는 관계를 돌이키기 위해 노력을 배간다. 이는 실패가 확실한 행동 방침에 대한 몰입 상승 효과라는 심리학적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을 오염시킬 수 있는 많은 인지 편향 중 하나다. 그런데 이는 후회를 경험하면 고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런던 경영대학원에 있는 질리언 푸 교수는 사람들이 과거 몰입 상승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후회하게 만들면 다시 실수를 저질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했더라면이란 불쾌한 감정을 유도하면 미래의 행동이 개선되는 것이다. 후회의 세 가지 이점. 실패가 확실한 행동에 대한 몰입 상승 같은 인지 편향을 줄이는 것은 후회가 우리의 기분을 악화시킴으로써 앞으로 더 잘하도록 돕는 한 가지 방법이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후회를 제대로 처리하면 크게 세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다. 후회는 우리의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삶의 의미와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첫째, 후회는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후회가 지닌 개선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해보자.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당신은 서둘러 기타를 샀지만 한 번도 연주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제는 당신의 아파트에서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현금이 좀 필요한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당신은 기타를 팔기로 결정한다. 운 좋게도 이웃인 마리아가 중고 기타를 사려고 한다. 그녀는 당신에게 얼마에 팔 수 있느냐고 묻는다. 당신이 기타를 500달러에 샀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마리아에게 중고 기타 가격을 그렇게 높게 부를 수는 없다. 300달러에 팔면 좋겠지만 마리아가 비싸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200달러에 합의할 계획으로 225달러를 제안했다. 마리아는 당신이 제시한 225달러의 가격을 듣자마자 즉시 수락하고 당신에게 돈을 건넸다. 네. 후회스러운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중고 기타를 판매하는 것보다 더 큰 돈이 걸린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후회한다. 다른 사람들이 망설임이나 반발 없이 우리의 첫 제안을 받아들일 때 우리 종종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자책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후회를 인정하는 것, 즉 후회라는 불쾌한 감정을 격퇴하기보다 불러들임으로써 미래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2년 콜롬비아 대학교의 에담 갈린스키와 3명의 심리학자들은 첫 번째 제안이 수락된 협상가들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들은 협상가들에게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더라면 이득이 얼마나 더 커질 수 있었을지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수록 후속 협상을 준비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갈린스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로라 그레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키스 마크먼, 예수행관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전 협상을 되돌아보며 미처 하지 못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경우 이후 협상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이런 후회를 통해 더 나은 결정은 이득을 더 확대한다. 후회에 찬 협상가들은 후속 회담에서 파이의 크기를 늘리고 더 큰 조각을 확보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숙고한 행동은 그들이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의 가능성을 넓혔고 미래의 상호작용을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이는 주로 우리의 의사결정 위생의 영향을 미친다. 후회에 기대면 의사결정 과정이 개선된다. 왜냐하면 가슴을 후벼 파는 부정적 생각이 우리의 의사결정 속도를 늦추기 때문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더 넓게 선택지를 고려하게 되며 결론에 도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확증 평양 같은 인지적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든다. CEO들에 관한 한 연구에 따르면 기업 리더들로 하여금 그들이 후회를 성찰하도록 독려하면 미래의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후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최초의 심리학자 중 한 사람인 베리 스워츠는 이 불쾌한 감정이 몇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한다. 후회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저지를 실수를 부각시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줄 수 있다. 이 주제는 세계 후회 설문조사에 실린 많은 글에도 나타난다. 아래의 소개하는 잊지 못할 기억을 전한 한 부모의 사연도 그 중에 하나다. 딸이 5살 때였어요. 학교에 데려다 주는 길에 요구르트를 먹다 교복에 쏟는 걸 보고 내가 소리 질렀죠. 그땐 정말 딸아이를 몹시 나무랐는데 그 이후에 후회했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을까요? 교복에 얼룩이 조금 묻었다고? 나는 그 순간을 계속 후회할 겁니다. 이후로는 그렇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어요.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었지만 그 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부모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여전히 안타까워하지만 그 감정을 이용해서 마음을 바꾼 뒤로
다시는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우리 부모들이 후회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는 한편 우리 아들, 딸들은 후회하는 능력을 통해 스스로 추론하고 결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일랜드의 연구자들은 여러 실험을 통해 아이들이 7세 무렵에 후회를 경험할 수 있는 뇌의 발달 역치를 넘으면 의사결정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에이미어 오코노, 테리 맥코맥, 에이든 피니는 후회가 발달하면 아이는 이전의 결정으로부터 가르침을 얻어 자신의 선택을 조정해서 바꿀 수 있게 된다라고 썼다. 우리의 인지장치 중 적어도 일부는 단기적으로 우리를 안정시키기보다 장기적으로 우리를 지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속상해하고 후회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미래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둘째, 후회는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거 뭐냐. Clairvoyant Smash Egg Pulse. 위 문장은 Psychologists love anagrams. 심리학자들은 에너그램을 좋아한다의 에너그램, 이다. 사실이다. 심리학자들은 에너그램 테스트를 자주 이용한다. 에너그램은 심리학 연구의 핵심이다. 심리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방으로 안내한 뒤 단어나 구절을 주고 다른 단어나 구절로 재배열해보라고 요구한다. 그런 다음 그들의 기분, 사고방식, 환경, 그 밖의 다른 변수들을 조작해서 그것이 참가자들의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예를 들어 키스 마크먼과 2명의 동료는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10개의 에너그램을 만들어 보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잠시 후 결과를 채점한 것으로 추정하게 만든 뒤 참가자들에게 만들 수 있는 단어의 절반만 찾았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후회를 불러일으키고자 참가자들을 자극했다. 눈을 감고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었을지 생각하고 실제 성과와 비교해보세요.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 차분히 시간을 갖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지 방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실제 성과를 생생하게 평가해보세요. 그러자 머릿속에 했더라면이 떠다니기 시작하면서 에너그램 테스트 참여자들은 기분이 나빠짐을 느꼈다. 특히 적어도를 써서 비교해달라고 요청받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더욱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후회를 경험한 집단은 다음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퍼즐을 풀었고 과제에 더 오래 매달렸다. 이것은 후회에 관한 핵심적인 발견 중 하나다. 즉, 후회가 끈기를 심화시켜 거의 항상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이 책의 곳곳에서 소개되고 있는 반사실적 사고를 연구한 선구자 중 한 명인 닐 로즈 역시 가장 영향력 있는 초기 논문 중 한 편에서 에너그램을 사용했다. 또한 그는 참가자들을 했더라면으로 자극하여 후회를 유도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에너그램을 풀고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아니면 실험실을 떠나 카지노에 들어가 보자. 마크먼이 주도한 흥미로운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컴퓨터를 상대로 블랙잭 게임을 해보라고 요청했다. 실험자들은 참가자 절반에게 첫 번째 라운드로 끝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절반에게는 첫 번째 라운드가 끝난 뒤 몇 판 더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시 게임을 하게 된다고 들은 사람들은 첫 판만 한 사람들보다 했더라면을 훨씬 더 많이 사용했다. 그들은 잘못된 카드게임 전략을 따랐던 것이나 너무 많이 혹은 너무 적게 위험을 감수한 것을 후회할 가능성이 더 컸다. 반면 첫 번째 집단은 부정적인 생각을 피했다. 그들은 대부분 적어도를 사용했다. 적어도 돈을 전부 잃지는 않았어. 하지만 두 번째 그룹 참가자들은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는 예비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기꺼이 후회를 경험하는 불쾌한 과정을 시작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썼다. 다시 게임을 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참가자들은 그런 정보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대신 현재의 성과에 만족감을 느끼고자 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후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향상될 수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좋아하는 록밴드의 콘서트를 보러 가는 제인이라는 인물을 소개했다. 제인은 뒤쪽 자리에 앉아서 관람을 시작했지만 공연이 시작되자
무대와 가까운 다른 자리로 옮겨갔다. 잠시 후 밴드는 주최 측이 곧 무작위로 좌석을 추첨하여 현재 그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하와이 여행 상품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은 제인이 옮겨가 앉은 좌석이 무료 여행에 당첨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기뻐했다. 한편 제인이 애초에 앉아 있던 좌석이 당첨되었다는 말을 들으며 후회를 느꼈다. 제인이 했더라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로스쿨 입학 시험 중 일부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은 대조금보다 10%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들은 창의력 실험으로 유명한 덩커 양초 문제와 같은 복잡한 문제도 더 잘 풀었다. 사람들에게 반사실적 사고를 하게 하고 간접적인 후회만 경험하게 만들더라도 가능성의 문을 빼꼼 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갈린스키와 고든 모스코위츠가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사람들이 후에 이어지는 숙고의 상황에서 더 많은 힘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해주고 결정의 속도 역시 높여주었다. 분명 후회가 항상 성과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 후회에 너무 오래 매몰돼 있거나 머릿속에서 실패를 곱씹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후회할 대상을 잘못 고르는 것은 아무런 개선도 가져올 수 없다. 때로는 후회를 경험하는 초반에 엄습하는 고통이 우리를 순간적으로 당혹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후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조금 숙고하는 것만으로도 이후의 실적을 높일 수 있다. 좌절로 촉발된 후회는 당신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켈로그 경영대학원의 양왕, 벤저민 존스, 다순 왕은 2019년에 수행한 연구에서 신청과학자들이 저명한 국립보건원에 제출한 15년간의 연구 보조금 신청서 데이터베이스를 조사했다. 이 연구 저자들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등급 기준선 전후에 해당하는 1000개 이상의 신청서를 선정했다. 지원자의 절반 정도가 가까스로 문턱을 넘었다. 그들은 보조금을 받았고 근소한 승리로 후회를 면했다. 반면 나머지 절반은 조금 부족했다. 이 신청자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근소한 차이의 실패를 견디며 후회했다. 그런 다음 이후 이 과학자들의 경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했다.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했더라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소한 승리를 거둔 적어도 그룹에 속한 사람들보다 체계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냈다. 과학계의 실버 엠마들은 그 후로 다른 과학자들의 논문에 더 자주 인용되었고 크게 주목받는 논문을 낼 가능성도 21%더 높았다. 연구자들은 좌절을 겪은 경험 자체가 앞으로 나가게 한 추진력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아깝게 실패한 상황은 후회를 촉발했고 후회는 지난 실패를 성찰하게 해서 전략을 수정하고 성과를 개선했다. 셋째, 후회는 의미를 심화시킬 수 있다. 몇십 년 전 나는 일리노이주 에반스톤에서 4년을 보내며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다. 나는 대학 생활에 대체로 만족했다. 많은 것을 배웠고 평생 친구도 몇 명 얻었다. 하지만 대학에 가지 못했거나 다른 대학교에 다녔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마치 이 조그만 시간의 조각들이 내 인생의 전체 스토리에 어떤 식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느껴지면서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 적잖이 더 커진다. 알고 보니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2010년에 크레이, 갈린스키, 로즈가 포함한 사회과학자 팀은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학부생들에게 자신이 선택한 대학교와 대학 시절 친구들에 대해 반사실적 사고를 해보라고 요청했다. 다른 대학교에 다녔거나 다른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상상을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나와 비슷했다. 실제 선택을 더 중요하게 느낀 것이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전한다. 반사실적 성찰은 삶의 주요 경험과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효과는 자식에게 몰두하는 젊은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대해
반사실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들은 그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 단순하게 생각한 사람들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헤트라면과 적어도를 사용한 간접적인 경로는 의미 자체를 숙고하는 직접적인 경로보다 의미로 향하는 더 빠른 경로를 제공했다. 마찬가지로 삶의 사건들에 대한 반사실적 대안을 고려할 경우 사람들은 인생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영성과 더 깊은 목적의식을 경험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애국심과 조직에 대한 헌신적 감정도 고조시킬 수 있다. 이 연구들은 반사실적 사고의 범주를 보다 확대하여 조사한 것인 반면 다른 한편으로 후에는 우리로 하여금 특히 의미를 보다 의식하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도록 이끈다. 예를 들어 후회에 초점을 맞춘 중년 재평가를 하면 인생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삶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세계 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29세의 행동건강 연구자 에비 헤드슨을 살펴보자. 나는 어린 시절 조부모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조부모님이 저희 집에 계신 것과 저와 더 가까워지려고 하시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만 지금은 그 시간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습니다. 에비는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행복한 가정에서 세 남매 중 막내로 자랐다. 그녀의 조부모는 인디애나주 하드퍼드 시티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다. 매년 겨울이며 그들은 축섭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한두 달 동안 에비의 집에 머물렀다. 어린 에비는 그게 싫었다. 그녀는 조용한 아이였고 부모님을 모두 일하러 하셨기 때문에 방과 후 집에서 혼자 놀 수 있는 시간을 즐겼다. 그런데 그녀의 조부모는 그 평화를 방해했다. 수업에 돌아오며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가 항상 그녀의 일과를 듣고 싶어 했고, 에비는 자신과 가까워진 할머니의 시도를 뿌리쳤다. 이제 그녀는 후회한다. 가장 큰 후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이런 후회로 말미암아 그녀와 그녀의 자매 형제들은 70대인 아버지에게 스토리워스 구독권을 선물했다. 이 서비스는 매주 한 가지 질문에 담긴 이메일을 보낸다. 질문은 이런 식이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당신은 어떤 후회를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도 있다. 구독자는 이야기로 답한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이야기들이 정리되어 책으로 만들어진다. 그녀는 했더라면으로 촉발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더 많은 의미를 찾으려 해요. 부모님과 더 많은 유대감을 쌓고 싶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내가 뭘 놓친 걸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으면 해요. 에비는 이런 아픈 경험으로 인해 인생의 삶의 의미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걸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이 후회하지 말라고 말하면 나는 실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겠어요? 라고 되받아치죠.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내 말은 누가 20대를 후회 없이 지나올 수 있단 말인가요? 나쁜 일도 하고 나쁜 데이트도 계속했죠. 하지만 결국 그녀는 후회할 때마다 내가 삶의 방정식에서 의미를 제거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에비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특징 중 하나는 특히 디저트 파이를 비롯한 색다른 제빵 기술이었다. 만약 당신이 지금껏 먹어본 파이들이 그다지 풍미가 없었다면 파이는 영 별로라고 생각할 테죠. 하지만 우리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딸기 파이를 한번 먹고 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에비의 말에는 은유가 숨어 있었다. 후회 때문에 내 인생에 더 풍미가 생겼어요. 그녀가 내게 말했다. 나는 후회의 쓴맛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일이 생기면 맙소사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요.
그녀는 시간을 되돌려 조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언제나 그리울 맛이에요. 그녀가 말한다. 했더라면 촉발하지 않았으면 그녀가 하지 않았을 아버지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도 힘이 된다. 그것은 아름다운 대용품입니다. 그녀가 말한다. 하지만 대체제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그 맛을 채워주지 못할 겁니다. 나는 남은 인생에 약간의 공백을 느끼며 지내겠지요. 하지만 그 공백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가 적절히 다루면 후에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 그 효과를 이해하면 결정을 연마하고 성과를 높이며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종종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데 있다. 감정은 왜 존재할까? 인간은 행동을 다룬 유명한 책이라면 거의 모두가 19세기 미국의 대학자이자 최초의 심리학 교과서를 집필하고 최초로 심리학을 강의했으며 이 분야의 기초를 닮은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교수 윌리엄 제임스를 자주 인용한다. 이 책도 지금부터 그 전통을 존중할 것이다. 제임스는 1890년에 발표한 걸작 심리학의 원리 22장에서 인간이 지닌 사고력의 목적을 고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생각하는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지금 글을 쓰고 있으므로 글을 새겨 넣는 표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일을 멈춰야 한다라고 썼다. 하지만 다른 상황이라면 그는 종이를 다르게 인식할 것이다. 종이는 그 자체로 무한한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다. 즉 가연성 물질, 필기용 표면, 얇은 것, 탄화수소성 물질, 8인치 곱하기 10인치 크기의 물건, 내 이웃집 마당에 있는 돌에서 동쪽으로부터 1m 떨어져 있는 것, 미국에서 만든 물건 등등 무한정이다. 그런 다음 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지는 지적 수류탄을 투척했다. 내 생각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언제나 내 행동을 위한 것이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제임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줄여서 표현했다. 생각은 행동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행동하기 위해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은 더 복잡하다. 감정, 특히 후회 같은 불쾌한 감정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이 행동을 위한 것이라면 감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에 관해 감정은 무시해야 할 것이라는 관점이 생겼다. 관점이 있다. 이 관점은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이런저런 감정은 단지 성가실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에 불과하다. 감정들을 몰아내거나 망각하는 편이 낫다. 냉철한 사고에 집중하고 여린 마음을 거두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슬프게도 감정의 지하실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두는 것은 결국 문을 열고 그 안에 쌓아둔 혼란과 직면해야 하는 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한 심리치료사는 가둬놓은 감정이 심장병, 장질환, 두통, 불면증, 자가 면역 질환 같은 신체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부정적인 감정을 묻어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강화되고 이 오염물질이 우리의 삶의 토양으로 스며든다.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깎아내리는 건 역시 적절한 전략이 아니다. 당신을 캉디드에 나오는 판글로스 교수로 변신시킬 위험이 있다. 그는 재난이 연이어 닥쳐도 그저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이다. 이 세상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고의 세상이기 때문에 모든 게 결국에는 만사형통이다. 12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적어도 같은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은 그 나름의 역할이 있다. 그 기술은 우리를 달래줄 수 있고 때로는 그렇게 달래주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기술들은 우리에게 거짓된 위안을 주고 냉정한 현실에 대처할 도구를 빼앗아 결정을 훼손하고 성정을 둔화시키는 독단적인 하향식 신조가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할게요. 책 가지고 계시는 분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85페이지 85페이지. 중간이에요. 중간에 또 중간이요? 다른 예. 잠시만요. 이야, 오늘 이틀째잖아요, 그죠? 네, 벌써 4분의 1을 읽었네. 너무 좋은 책이죠.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게요.
네. 자, 준비하시고 후회의 재발견 갑니다. 하나, 둘, 셋. 미연. 하나, 둘.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저기 혜림님 눈 감아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네. 아이고, 다 눈 잘 뜨고 계시고요. 눈이 보여요? 아유, 저 보여요. 저 모니터 43인치잖아요. 아, 난 작아서 안 보여서. 엄청 큽니다.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